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어제 엔비디아에 이어서 오늘도 마이크론도 부진한 실적 전망을 발표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한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상당한 좀 긴장감도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 전장 대비 0.18%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S&P 지수는 전장 대비 0.42%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1% 이상 하락하면서 전장 대비 1.1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간밤에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면요. 우선 채권 금리는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 10년물 금리가 2.75% 정도 나타내고 있고요. 마감 무렵에. 그리고 2년물 같은 경우에는 3.2% 수준에서 등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보합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달러 지수가 106.2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전일에 비해서 크게 움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는요. 네, 그리고 유가는 이제 전장 대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9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0.29%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90.5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오늘 금값 같은 경우 상승을 했는데요. 귀금속 시장 참가자들도 내일 발표되는 CPI 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선물인 12월 금 선물 가격이 전장 대비 0.4% 상승하면서 온스당 1812.3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부터 반도체 기술 기업발 악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다음 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 실적 전망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는데요. 여기다 이어서 마이크론도 비슷한 실적 경고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업황 전체가 지금 현재 분기 그리고 다음 분기 동안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제시했던 이 매출 전망 가이던스가 68억 달러에서 76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이 가이던스의 하단을 밑돌거나 혹은 그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 경고를 먼저 한 셈입니다. 이런 이슈 속에 이제 주가가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또 엔비디아도 어제 이어서 계속 하락을 하면서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의 이런 실적 경고가 특히 좀 뉴욕 증시를 흔들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두 기업이 상당한 좀 우량주로 지금까지 판단이 됐던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도체 업종 중에서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대장주고요. 또 특히 이제 공급망 이슈 같은 반도체 시장의 이제 공급망 이슈 같은 거에도 상당히 좀 잘 버틸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라는 예상이 되었던 기업인 만큼 그만큼 좀 충격이 큰 모습입니다. 오한다의 분석가가 양사는 즉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 공급망 이슈에도 잘 버틸 것으로 기대를 했던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가이던스를 하향하는 사건이 기술 기업 전반에 좀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오크 어소시에이트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마이크론과 엔비디아의 사례를 보면 지금 거시 경제적인 여건이 좀 개선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달 뉴욕 증시에서 봤던 7월 반등이 이런 악화하는 경제 여건 속에서 나타난 이런 반작용적 움직임, 즉 이제 베어마켓 랠리를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흐름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첫 타자로 조금 실적 부진 가능성을 경고를 하면서 월가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해 조금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사례가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투자 회사인 크레이그 힐럼 같은 경우 오늘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낮추는 콜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매수 등급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걸 중립 수준으로 낮추면서 이제 여론이 이 회사가 맞이한 역풍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사실 실적
둔화라든지 실적이 좀 이제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거는 분명히 좀 좋지 않은 이런 신호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만 해도 올해 들어서 주가가 40%가량 폭락을 한 상태이고요. 또 이제 최근 어제부터 지금 하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욕의 굉장한 한 유명인사는 이 엔비디아 주식에 이제 죽죽을 나섰다고 하죠. 저점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로 많이 불리는 캐시 우드입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수장이죠. CNBC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어제 엔비디아가 이 실적 가이던스 둔화를 밝히면서 주가가 하락하자 캐시 우드가 본인이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를 통해서 엔비디아 주식을 대거 저점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우드가 운용하고 있는 그 펀드 중에 가장 이제 규모가 큰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 ETF, ETF 그리고 또 이외에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 그리고 이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 요 세 가지의 ETF를 통해서 총 지금 6,500만 달러 하나로 계산하면 약 848억 원이라고 하네요. 거의 849억 원어치 되는 수준의 엔비디아 주식을 적점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파괴적 혁신을 주창을 하면서 고성장 기술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온 인물이고 또 이제 테크 투자 열풍을 불러일으킨 이제 유명 헤지펀드 투자가입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굉장히 빅테크 실적이라든지 빅테크 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서 우드의 투자 수익률 역시 이제 반토막 가까이 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이제 우드 ETF도 많이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7월에 또 이제 저점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드가 이끌고 있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순에 기록한 52주 저점 대비해서 수익률이 46%가량 회복이 된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지금 우드는 이런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본인이 믿고 있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매집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전자상거래업체 쇼피파이 그리고 원격 의료업체 텔레닥 등에 대한 매집을 늘리고 있다라고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출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하얏트 호텔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순이익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주가가 오늘 2.7%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기업인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는데요. 이 결과로 주가가 지금 30% 가까이 폭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이제 스피릿 에어라인스라고 이제 미국 저가 항공사인데요. 강한 앞서 이제 하얏트 호텔과 비슷합니다. 여행 수요가 이제 다시 강해지고 또 이제 운임을 그만큼 또 올리면서 비행기 값이 엄청나게 비싸죠. 이 운임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크게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2분기에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여행주의 이런 좋은 여건 속에서도 손실을 발표를 했고요. 이 와중에 주가가 0.16% 하락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의류 브랜드 랄프로렌입니다. 랄프로렌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EPS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실적은 호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4% 가까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명 게임 업체입니다.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를 밑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3.7% 이상 떨어졌습니다. 근데 또 이제 금융 AI 플랫폼입니다. 업스타트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 주가가 11.8% 하락을 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컨택트 렌즈 생산으로 유명한 회사죠. 바슈롬을 소유한 바슈 헬스 컴퍼니스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부진하면서 역시 11.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뉴욕 증시의 기술 기업의 이 전망 둔화가 좀 뉴욕 증시에 많이 억누르면서요. 오늘도 이 섹터별로 보면 기술 섹터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업종, 그리고 자율 소비재 업종 이런 데서 좀 섹터별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오늘 시총 상위 빅테크 종목들은 혼재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 최대 대장주 애플 오늘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전장 대비 0.7%가량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테슬라는 오늘 이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조금 좀 재미있는 좀 신기한 뉴스 하나 나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전사적으로 팀들에게 이제 비용 지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들의 회사 매니저들이 직원들에게 여러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됐음을 언급해 왔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출장이라든지 외부 연수, 모임 등과 관련된 지출이 타깃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비용을 좀 줄이려는 움직임이 좀 계속해서 구체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이하의 직원을 해고를 하겠다라고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이 마이크론의 실적도 결국 좀 안 좋을 것으로 회사가 이제 수정을 했고요. 가이던스를. 거기에다가 이런 기업들의 비용 감축, 그리고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인원 감축이라든지 채용 속도 조절, 이런 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7월 반등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여건은 좀 아직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팀 내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팀 내에서 이제 야유회를 했는데 직원들의 음식료 가격을 이제 매니저들이 계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못하고 매니저들이 계산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얼마나 이제 좀 이 기업들이 체감하는 비용 압박이라든지 비용 감축에 대한 요구가 강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어제부터 좀 화제의 종목입니다. 배드 베스 앤드 비욘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거의 40% 폭등을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지금 레딧 같은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서 배드 베스 앤드 비욘드의 종목이 언급이 되고 또 이 밈 주식이 다시 좀 꿈틀거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월가 콜도 나왔습니다. 투자회사 베어드가 콜을 냈는데요. 기존에 이 배드베스 앤드 비욘드에 가지고 있던 투자 의견을 매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즉 이제 매도하라라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셈입니다. 이렇게 이 종목이 이 밈주식 이런 이슈에 인해서 이유 없이 급등을 하고 급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AMC 같은 밈 주식도 좀 많이 급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 밈 주식도 많이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블랙록에 대해서도 오늘 콜이 하나 나왔는데요. 블랙록이 이제 최근에 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지난번에 전해드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조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 실적이 발표되는 타겟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 판매정이자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런 실적 둔화 전망으로 시장을 한번 크게 흔든 적이 있었던 타겟인데요. UBS는 다음 주에 발표되는 타겟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해서도 콜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인플레 감축 법안이 미국 정치권에서 통과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될 경우 테슬라가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콜이 나왔습니다. JP모건은 넷플릭스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또 이제 워렌 버핏의 픽이죠. 옥시덴탈 페트롤륨에 관련된 콜도 나왔는데요. 지금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 페트롤륨에 대한 지분을 20% 이상으로 높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분기 미국의 그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 이제 성장률이라든지 이제 생산성 관련 지표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좀 상당히 부진한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2분기 동안 미국의 비농업 부문 생산성이 이제 지난 분기 대비해서 감소세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이 지표는 지난 1분기에도 감소세를 나타냈었는데요. 두 개 분기 연속해서 이제 부진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둔화세를 나타낸 셈이고요. 2분기 비농업 생산성이 지금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4.6%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7.4% 감소를 했었는데요. 1분기보다는 조금 이제 분기 기준으로는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같은 분기에 대비해서는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좀 둔화를 했는데요. 2분기 생산성이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서는 2.5% 하락을 했습니다. 2.5% 이렇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하락을 한 낙폭이 이 통계가 집계가 시작된 1948년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월스트리트 예상치보다는 소폭 개선이 되었지만 상당히 좀 둔화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면서 노동 비용도 급등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분기에 비농업 단위 노동 비용이 지난 분기 대비해서 이제 연율로 10.8% 급등을 했습니다. 노동 비용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비용이 10.8% 급등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 역시 지난 분기의 상승세보다는 소폭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10%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인플레 압력이 생산성에 미치는 이런 엄청난 악영향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네, 대망의 CPI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가 되게 됩니다. 뉴욕 현지 시간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시장은 이 CPI에 완전히 이제 대기하고 있는, 관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요. 이 CPI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피크아웃 하는지, 고점을 기록을 하는지, 또 이에 따른 어떤 인플레이션의 둔화 신호가 나올 것인지, 또 이제 헤드라인 피겨와 근원 피겨 사이에 이런 좀 진전이 있을 것인지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 CPI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9월에 예정된 연준의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다시 한번 75bp 금리 인상이 확정이 되는지가 이제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시장은 굉장히 이를 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매시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이제 뉴욕 현지 시간으로 내일 나오는 CPI가 이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너스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시장이 7월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을 한 걸 가지고 이게 베어마켓 랠리인지 추세적인 약세장 속의 일시적인 반등인지 혹은 이런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하는 것인지 요거에 대한 이 질문을 이제 모든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고 또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마 내일 발표되는 CPI가 이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 모든 것을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